Michael Flynn, General Flynn, is a wonderful man. I think he's been treated very, very unfairly by the media, as I call it, the fake media in many cases. And I think it's really a sad thing that he was treated so badly. 안녕하세요. 미주중앙일보 원용석입니다. 오늘은 원용석의 오베드 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아주 엄청난 그 뉴스가 백악관에서 터졌죠.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사임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대통령이 먼저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이제 그 작년 그 선거 기간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 러시아 해킹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이제 진보 언론하고 민주당 측에서는 러시아 정부가 해킹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식의 그런 나레이션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똑같이 그 연장선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일단 그래도 마이클 플린이 잘못은 했습니다. 마이클 플린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러시아 정부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이클 플린이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한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물어봤거든요. 그 플린 보좌관 당신 러시아 정부하고 접촉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러시아를 제재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제가 그 내용을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갈 텐데 그 제재 건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와 대화를 한 적이 있느냐, 통화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물어봤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플린 보좌관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전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근데 이제 이걸로 인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망신을 당했습니다. 여기저기 그 주류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그 방송 진행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 플린 부통령한테 마이클 플린 보좌관이 러시아 정부하고 통화하면서 생션, 그 러시아 정부 제재에 대해서 언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펜스 부통령이 절대 없다. 그런 적이 절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특종 보도했는데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한 그 내용에 따르면은 플린이 러시아 정부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게 이미 그 드러났어요. 그 내용이 그 녹취록을 FBI가 그 녹취록을 유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쪽에.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플린이 궁지에 몰리게 됐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처지까지 갔기 때문에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 장군을 전 장군을 굉장히 존경을 했거든요. 그 유세 때마다 그 플린은 참 훌륭한 장군이다. 이런 사람들이 그 미국의 안보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처지까지 그런 위치로 갔기 때문에 그런 처지로 몰렸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직서를 제출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플린이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러시아 정부에서도 그렇고 FBI에서도 통화 내용을 녹음을 해놨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플린 보좌관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전에 어떤 제재를 가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 전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 모든 대선 참패가 마치 러시아 정부의 탓인 양, 그 러시아 정부에 대해서 이제 그 CIA에 그 지시를 내렸죠. 러시아 정부가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 조사를 해라. 그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래서 이걸 조사한 결과 뭐 이렇게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특별하게 새로 나온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그 전에 작년 한 9월쯤에 이미 다 나왔던 내용을 되풀이했던 수준인데 뭐 주류 언론이 워낙 지금 트럼프 죽이기에 들어가는 그런 모드였고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 나레이션을 펼치면서 트럼프를 자꾸 궁지에 몰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이 그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대로는 안 된다. 러시아 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외교관 35명을 추방했습니다. 곧바로 즉각 추방을 했죠. 한 3일 줬어요. 3일 동안에 다 떠나라. 그래서 35명이 떠났죠. 그 제재를 풀어주느냐 안 풀어주느냐 제 추측인데 아마 그런 내용이 나왔을 것 같아요. 플린 보좌관하고 그 러시아 그 정부 쪽하고 그 내통하면서 그 러시아 대사죠.
그 세르게이 키슬라크하고 그렇게 친하다고 합니다. 그 플린 보좌관이. 그래서 둘끼리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아마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내용 아니면 뭐 얘기할 다른 내용거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러시아 해킹 계속 이 나레이션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러시아하고 아주 긴밀한 협조 관계에 있다. 혹시 러시아의 꼭두각시 아니야. 이 정도까지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그 주류 언론의 음모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주류 언론하고 진보, 주류 언론은 뭐 트럼프 대통령 주류 언론은 야당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거의 맞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위키리크스 내용을 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몰려 있죠. 주류 언론하고 그 민주당이 같이 궁지에 몰려 있었는데 이제 그 러시아 카드를 꺼내면서 이 궁지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위키리크스 결국에 이 모든 게 이제 위키리크스 내용인데 위키리크스 때문에 이제 졌다고 보는 거예요. 진보 쪽에서는 뭐 오바마 전 대통령도 그렇고 힐러리도 그렇고 그 위키리크스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류 언론 CNN, 뉴욕 타임스, 뭐 워싱턴 포스트 이런 기자들 이런 주류 언론 기자들이 접대받은 내용 힐러리 캠프로부터요. 접대받은 내용 있고 경선 토론에 앞서서 질문 미리 주고 그렇죠? 그런 내용도 있고 그 공화당 경선 토론에 앞서서 민주당 쪽에 힐러리 쪽에 어떤 질문, 어떤 날카로운 질문을 해야 이들이 공경에 빠질 수 있냐 이런 질문, 이런 내용들이 오갔고 망신이죠. 뭐 언론이 그렇게까지 한쪽 편을 든다는 건 특히 미국 언론은 거의 제가 볼 땐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주류 언론이 이런 식으로 내통한다는 건 그 전에 있을 수 없었던 일인데 이제는 거의 이게 이런 거는 덮고 이런 거는 그런 식으로 이제 CNN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내용이 유출된 것은 불법적으로 유출됐기 때문에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는 보도할 수가 없다. 불법적으로 유출됐기 때문에. 하지만 마이클 플린 내용도 사실 이건 불법적으로 유출된 거거든요. FBI에서 이런 걸 유출하면 그건 위반이에요. 불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트위터에 올렸죠. 이 내용은 지금 이 뉴스의 핵심은 그 보좌관이 그 플린 전 보좌관이 러시아 정부하고 내통을 했느냐, 통화를 했느냐, 그게 핵심이 아니라 내통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서로 통화하면서 무슨 내용을 얘기했느냐, 그게 아니라 이게 불법적으로 어떻게 유출됐나, 어떻게 리크가 됐나 이런 이런 내용들이 왜냐하면은 불법인 게 확실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플린 보좌관은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정식으로 인준되기 전에 이 플린이 정식으로 인준되기 전에는 일반 시민이었거든요. 근데 FBI가 일반 시민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거는 그건 불법 행위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지금 싹 주류 언론에서 빼고 뭐 MBC, CBS, 뭐 3대 공중파, 뭐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LA 타임스 뭐 다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미디어 그룹이 6개 그룹밖에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할 텐데 그 내용들은 싹 빼고 불법적인 내용들은 싹 빼고 플린이 이런 내용들을 그 러시아 세르게이 키실라크 주미 러시아 대사하고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통화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만 계속 지금 언론에서는 매일마다 이렇게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마 이번 주 내내 갈 것 같은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주류 언론 그리고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에요. 결국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계속 지금 유출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것 빼고는 그 점에 물론 뭐 유출이 없진 않았죠. 그 전에 행정부에서도 뭐 오바마 때도 마찬가지였고 부시 때도 마찬가지였고 클린턴 때도 유출이 하나둘씩 뭐 나올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홍수처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인데 일단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 컨트롤을 못하는 모습이에요. 어디서 누가 스파이고 뭐 지금 뭐 라인스 프리버스 비서실장이냐 뭐 그 전에 전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그 직원들 중에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이어서 일하는 그 직원들이 이런 내용들을 유출하는 것이냐, FBI에 도대체 누가 스파이가 있냐,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에 대해서 뭐 수사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런 논조를 펼치고 있어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FBI 내에서 이런 거를 유출할 정도면은 그 어떤 내용도 다 유출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입장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보면은 굉장히 그 말이 안 되는 게 힐러리 클린턴 전
그 대선 후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거든요. 힐러리 클린턴도 그 개인 이메일, 개인 휴대폰을 해외에 나가서 사용하면서 기밀들이 많이 이렇게 유출됐거든요. 99%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FBI에서. 이게 해외 5개 정보기관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9% 이상. 근데 그때는 주류 언론에 크게 다루지 않고 단신 처리하고 그나마 뭐 폭스뉴스나 보수 언론, 뭐 라디오, 보수 라디오 쪽에서만 이런 걸 언급했지 주류 언론에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플린에 대해서는 거의 연일 매일마다 톱뉴스처럼 다룬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트럼프 행정부에는 큰 타격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믿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플린 보좌관이었는데 플린 보좌관은 잃게 됐고 지금 이 사람을 대체할 인물도 누가 될지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너서클이라고 그러죠. 그 이너서클을 좀 단단히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계속 내용들이 유출되고 있고 그 외국 정상들하고 대화했던 내용들도 유출되고 있는데 이게 원래 유출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부 스파이들을 좀 이렇게 잘 찾아내서 이들을 그 정부에서 그 이너서클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다못해 블룸버그는 결코 그 보수 언론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일라이 레이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일라이 레이크는 그런 그 칼럼을 썼습니다. 이 모든 그 마이클 플린 보좌관 사임 스캔들은 그 마이클 플린 보좌관을 정치적으로 죽이는 그런 음모다. 그런 내용의 칼럼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똑같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일반 시민을 상대로 FBI가 이렇게 녹음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칼럼을 통해서. 아무튼 결국에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것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류 언론에서는. 뉴욕타임스건 워싱턴 포스트건. 그래서 계속 이렇게 파고들 것입니다. 선거 기간 때도 그 뉴욕타임스에서 가장 취재력이 좋은 기자 30명을 그 전담 취재하고 트럼프 신상털이에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명 정도를 취재력 가장 좋은 30명을 트럼프 신상털이에 그렇게 집중시키고 오바마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오바마 때도 굉장히 그 논란 될 만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빌 에어스 테러리스트. 그러니까 오바마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테러리스트였어요. 그 빌 에어스라고.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빌 에어스 덕분에 그 정치 인생을 출발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심지어는 뭐 오바마 그 자서전 중에 자서전에 그 빌 에어스가 상당 부분 기여했고 같이 공동 저자로서 활동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레리 싱클레어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가 그 매춘남을 고용했다. 그리고 이 사람 그 레리 싱클레어가 그 기자회견까지 열었거든요. 오바마하고 이런 그 동성애적인 관계를 가졌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주류 언론에서 말도 안 되는 그 미친 사람의 주장이다라고 그 치부하고 거의 안 다뤘죠. 근데 만약에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동성관계를 가진 남성이 나왔다.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면은 주류 언론이 그걸 보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 판단은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그 뉴욕타임스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수사를 계속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가 러시아하고 어떤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트럼프 입장으로서는 이게 불리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게 됐어요. 플린의 사임이요. 지금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러시아하고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플린이 펜스 부통령한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신뢰 문제에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플린을 제거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일단 트럼프로서는 아마 굉장히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내용을 언제 알았는지 그 시점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가 분분합니다. 1월 20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은 오늘자 워싱턴 포스트 내용에 따르면은 플린에 대해서 플린이 그러니까 그 러시아 주미 대사하고 통화했다는 그 흔적을
1월 26일 정도에 알았다. 그런 내용의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1월 26일에 나왔는데 펜스 부통령은 1월 26일 이후에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트럼프가 펜스한테 이 사실을, 그러니까 이 사실이라는 거는 플린이 러시아 정부하고 통화했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밝히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아니면 워싱턴 포스트가 오보를 했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 내용들이 계속 가면 갈수록 뭐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질 텐데 그 내용들도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일단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 좋아요. 한국 정부가 가장 친했던 그 트럼프 정부 관계자 중에 가장 친한 사람은 플린이었거든요. 바로. 그래서 플린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의 그 임성남 외교부 1차관 그리고 안호영 주미대사, 김관진 국가안보실장하고 이렇게 좀 친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친분을 다진 것을 다 잃어버린 셈이 된 거죠. 이번에 낙마하면서요, 플린이. 그래서 어쨌든 지금 플린 후임으로 데이비드 퍼트리어스도 그 CIA 전 국장인데 데이비드 패트리어스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시 여러 번 존경한다는 표현을 했지만 이 사람도 논란이 됐죠. 그 불륜 관계, 자신의 자서전을 써준 그 여성 기자하고 불륜 관계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밀들을 유출했죠, 그 사람도. 그래서 기밀 유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힐러리가 기밀 유출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데이비드 패트리어스도 기밀 유출을 한 그런 장본인인데 이 사람을 플린 후임으로 지명을 할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여부도 계속 지금 주류 언론에서 그 나레이션을 펼치고 있거든요. 트럼프는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는 제정신이 아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다. 뭐 그런 MSNBC에서 뭐 심지어 그런 내용까지 계속 이렇게 연일 보도하면서 탄핵 쪽으로 지금 방향을 그렇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워싱턴 정가에서는 플린 낙마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